주말을 맞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전국 공원과 관광지들은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처럼 나들이 나왔거든요.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소중하다는 게 다시 새삼스레 느낍니다.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내일도 미세먼지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면서 내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때 한류 열풍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화장품 회사들의 가두직영점인 로드숍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온라인몰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한 데다 낡은 영업 방식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환각물질이 담긴 풍선인 이른바 해피벌룬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속책은 마련됐지만 시행이 미뤄지면서 지금도 온라인 유통망 등을 통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죠. 숨쉬기도 답답한데 피할 곳도 없고 마땅한 해법도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미세먼지 없는 주말의 모습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봄을 알리는 하얀 물결, 섬진강변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은은한 매화 향에 흠뻑 취한 사람들. 꽃길을 걸으며 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거친 하늘 아래 상춘객들은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은 노란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산수유가 남도에 찾아온 봄을 알리며 나들이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산엔 싱그러운 녹음이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천왕봉엔 이른 아침부터 등산객들로 가득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에서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네에 몸을 싣고 치맛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한가로이 정취를 즐깁니다. 아이와 함께 연못에 몰려드는 잉어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여유롭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시민들. 한복의 고운 자태를 뽐내며 소중한 추억도 남겨봅니다. 화살이 튕겨져 나가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니 마냥 신이 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물러간 첫 주말. 나들이 인파로 도로 곳곳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평소 주말보다 많은 462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그럼 이런 날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도 예보돼 있던데 청계천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진 캐스터, 공기가 깨끗해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쌀쌀하죠? 네, 그렇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기는 해도 그래도 일단 숨을 좀 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견딜만 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활동하기 무난한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쾌청한 하늘 아래 성큼 찾아온 따사로운 봄 풍경 둘러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기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봄 날씨에 맞춰 입고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밤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15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 때문에 낮보다는 확실히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비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파란 풍선을 흔들며 2년 전 탄핵이 무효라고 외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집회 참석자들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2년 전 탄핵일을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2년 가까이 중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직결한 수천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 후 광화문 광장과 을지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는 모레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죄 하나 없습니다. 그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좀 나와주십시오. 탄핵 선고 2주년이 되는 내일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오늘 집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당이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때 있었던 탄핵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그 이유가 뭘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이젠 미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탄핵이나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이 조금 모호하다.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 바꾸자.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박 전 대통령 문제로 다시 들썩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황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박계 의원 중에선 탄핵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에게 죄가 억울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통령은 석방해야 된다. 예상대로 비박계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다시 논란을 가져가고 이런 게 더 많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일부 의원들도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횟수로 2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검토해볼 그런 소위 상황은 된다. 반면 일부 친박계 의원은 형 확정 뒤에 할 얘기라는 반응도 내놨습니다. 아예 할 말 없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탄핵 2년,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보수 진영의 분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영속자가 활성을 가지고 있고 하면 인간의 정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보수 진영의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 민주당은 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촛불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는지 회의가 든다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고 평화당은 촛불 민심을 되새기자고 논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튜브 방송에서 공직비리수사처는 야당 탄압용 조직이 아니라고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첫 인터뷰 매체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조직이 꼭 필요하고 그 수사 대상은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탄압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예, 저는 그거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특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인데. 조 수석이 지난달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한국당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냐고 반발했는데 조 수석은 오늘 그 반발이 참 다행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또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건 지금의 국회가 촛불혁명 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요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리가 있는 거죠.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조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커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촛불혁명을 아전인수로 갖다 붙여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당을 뺀 야당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의 행보는 신중한 탐색전 양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다시 강조해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면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진일꾼 대회가 6일과 7일 평양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당 선전 간부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의 불길, 경쟁의 불길을 지펴 올린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게 내세운 경제 건설 목표를 점령하는 것도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세를 급격히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경제에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대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과의 관계부터 얘기했습니다. I have a feeling that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Kim Jong-un and myself, Chairman Kim, I think it's a very good one. I think it remains good. 하지만 사흘째 실망이란 표현으로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이런 가운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장비 반출 등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지난해 말 KT통신구 화재로 통신 대란이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오늘도 경기도 안성에서 통신 케이블이 불에 훼손돼 인근 지역의 통신이 한동안 두절됐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강푸른 기자입니다. 교각 가드레일 아랫부분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낮 10시 15분쯤 교각 한편에 설치된 KT 통신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인근에서 주민이 잡목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지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넓게 태우듯이 넓게 태운 거지 뭐. 넓게 더 태워가지고 지금 엄마 농사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가느다란 선이 불과 50cm 훼손됐는데 반경 5km의 유무선 통신이 장애를 빚었습니다. 3시간 만에 임시 복구됐지만 그 사이 10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회사 자체에서도 이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된다 이거죠. 원래는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붉은 불길이 천막과 컨테이너를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개화동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로 번진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택배업체 직원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컨테이너 등 건물 6개 동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인천 십정동에서는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빈 LPG 가스통을 자르다 남아있던 가스가 유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류 화장품 열풍을 이끌던 국내 로드숍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바뀐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기 때문인데 본사의 영업 방식도 문제라는 게 점주들 얘기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토니모니 매장 100여 곳이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맹 본사와의 상생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년째 화장품 로드숍을 운영 중인 손현순 씨. 지난해 매출이 재작년보다 60%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본사가 온라인에서 더 싼 가격에 팔다 보니 매장을 찾는 손님이 끊겼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본사 제품 재고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희 공식 온라인몰에서 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온라인몰에 맞서 파격 할인 행사로 손님을 유인해보지만 마케팅 비용 상당 부분은 다시 점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매장이 3분의 2를 부담하고 또 가맹 본부가 3분의 1을 이렇게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수익성이 할인이 많을수록 더 좀 낮아지는. 일본, 중국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줄어든 건 역시 화장품 로드숍의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원인입니다. 로드숍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외에는 별다른 미래 전략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화장품 브랜드를 한데 모은 편집숍들이 편의점 못지않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로드숍을 따돌리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위기에 몰린 화장품 로드숍들. 5개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꾸려 본사에 맞서는 등 생존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강사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20년째인데요. 예술 강사들은 일은 정규직처럼 매년 반복하면서도 신분이나 처우는 임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부의 꼼수가 있었는데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 강사 이산들 씨는 수요일마다 섬 학교로 갑니다. 월, 화, 목은 순천으로 다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목포 학교도 있고. 연극 수업, 국영수에 치여 있는 학생들에겐 숨이 트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섬학교다 보니까 그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근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저희가 더 예술에 더 어쩌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예술 강사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 뒤 민간 취업을 돕자는 취지인 만큼 원칙적으론 반복 고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예술 강사의 재고용률은 90%가 넘고 최근엔 96%까지 치솟았습니다. 예실 있게 교육하려다 보니 한시적 고용이 아닌 사실상 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가 된 겁니다. 최초 사업 설계 당시에는 연속 고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가 되다 보니까 예술 강사 이종환 씨도 정부 측과 매년 10개월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두 달은 실업자 신세입니다. 정부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속칭 쪼개기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10개월 단기 계약직, 초단기 근로자라는 자체가 그 신분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예술 강사는 또 주당 15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과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규직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 사업 체제를 고려해서 시효수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 전환 심사가 열렸지만 학생 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고 이게 또 10수년째 계속되어 왔고 전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5천여 명 예술 강사들의 10개월 계약은 반복되고 이리와. 이제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방방 울지 마. 이리와. 창희도 일로와. 내년에 오실 거죠? 예술 강사들은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산이 2번을 배웠는데 인생 18년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쏟았는데 뭔 짓을 해도 아끼지 않고 이중적인 정보 정책이 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최근 과계남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사진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 카메라에 담은 이는 바로 일본 작가였습니다. 앵커가 만난 세상, 오늘은 일본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 씨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KBS 김태욱입니다. 写真家の伊藤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が1992年から10年間かかって撮った写真です。この方が一番最初にね、1992年に会ったリ・ギョンセンさんという人で、彼女がその北朝鮮で一番最初に名乗り出たハルモニなんです。 우리나라의 김학순 할머니 같은. そうですね。 일본인이신데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 문제, 특히 북한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한편으로는 우리로서는 좀 의외입니다. 私が一番最初にその関心を持ったのは広島長崎で被爆して、それでその解放後に韓国へ戻った被爆者の人たちをですね、取材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韓国のハルモニたちずいぶんたくさん話を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かその北朝鮮での取材をし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위안부를 찾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찾았다고 해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合わせて40回行ったんです。非常に取材の制約がね、多い国なので、例えばハルモニたちの家へ行くとか、例えば屋外で、写真撮影を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が非常に難しかったんですね。 할머니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やはりそのハルモニたちにとったら私はですね、日本人であるし、その男だということがあってですね、非常に厳しい対応をしたんです。私の目の前までね、こう話をしててどんどん迫ってきて、もう私の本当に顔の前まで来てわっと喋るようなそういうハルモニもいました。 일본 정부는 지금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일본인으로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日本が行ったアジアでの加害ということについて、きちっと記録をして次の世代にそれを伝えていく。で、あと現在韓国でもそうですし、北朝鮮との間でも過去の問題で解決していない具体的なことがあるわけでして、そういったことの解決にも私のこの取材を、役に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やはりこの被害者たちの思いが一番大事だと思うんです。 やっぱり日本の社会がもっと過去のことに向き合うとか、やっぱりきちっと清算し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を清算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を考えられるような社会に変わっ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 과거사 문제가 잘 청산이 돼서 그게 한일 관계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닭싸움, 태국에서는 여전히 인기입니다.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태국엔 등록된 닭싸움장만 5천여 곳이고 한 경기에 오가는 판돈이 최고 10억 원이나 될 정도라고 합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목 주위에 털을 곧게 세워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빈틈이 보이면 날아올라 발톱으로 부리로 공격합니다. 격투기 경기처럼 휴식 시간엔 지친 닭의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ทางเราก็จะเน้นเรื่องกำลังพละกำลังคือแรงหมดไม่ได้ถ้าแรงหมดคือทุกอย่างจบ 싸움이 계속될수록 지켜보는 관객들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이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닭 싸움의 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에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간에도 베팅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닭 주인들 사이의 내기 금액은 보통 수천만 원대, 한 경기에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ปทุมธานีตอนนี้ราคาตีอาทิตย์หน้าตอนนี้ก็อยู่ที่เดิมพันที่26ล้านกว่าก็น่าจะขยับขึ้นเรื่อยๆนะครับ 승패에 거금이 걸려있다 보니 매일 훈련을 합니다. 잘 키운 싸움닭 몸값은 스포츠 선수 수준. 최근 한 우승닭 주인은 7억 원에 닭을 팔라는 제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전통 스포츠라고 하지만 동물 학대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습니다. Cockfighting is not considered a cruelty. Doesn't covered by the cruelty law, animal cruelty law, but it's only covered by the gambling law. 태국의 닭싸움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 5천여 곳에 허가된 경기장 외에서 도박은 불법이지만 당국의 묵인 속에 동네마다 무허가 닭싸움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600억 원대 탈세 의혹 수사를 다룬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강남권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은 고발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리터당 4.4원 오른 1,350.3원,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4.8원 상승한 1,250.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한 현대자동차가 내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절충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0.04에서 0.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KB국민 등 4개 카드 회사는 조정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요즘 할리우드의 대규모 액션 영화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관객들의 요구에 따라 주류 상업 영화계의 인식도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1983년작 레아 공주는 노출 심한 복장에 남성 주인공의 구출 대상이었습니다. 이 배역을 연기한 캐리 피셔는 30여 년 뒤 후배 배우에게 노예처럼 보이는 비키니는 남성들의 판타지만 될 뿐이라며 의상을 스스로 선택해 지키라고 조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스타워즈의 주역은 여성. 성적 매력이 아닌 능력과 지혜를 앞세웁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액션 영웅의 배역을 잇따라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Something in my past is the key to all of this. 어벤져스의 마블 스튜디오도 최초로 여성 단독 주인공을 내세웠습니다. 편견을 극복하며 공군 조종사가 되고 나아가 슈퍼히어로로 거듭납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할리우드 주류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We've always had powerful female characters in our movies. We've had powerful female heroes in our movies. But having Captain Marvel as the title character for the first time feels like it's overdue. 미국의 한 전략 연구 기업의 조사 결과 여성 주연작의 수익이 남성 주연작의 수익을 앞질렀습니다. 남성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던 시리즈 영화 속 여성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중심에 놓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로 나온 영화들이 확실히 관객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은 전체 상업 영화의 30% 선입니다. 액션이나 범죄 등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장르에서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